78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SKY 로드맵. 저자 이병훈. 출판일 2023년 1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자녀의 입시 교육법을 알아보자. 책 소개. 대한민국 대표 공부 멘토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병훈 소장의 15년 멘토링 비법을 총결산한 책이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입시까지 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담았다. 자녀를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를 위해 유아기부터 고1까지 5시기로 나눠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각 시기는 다시 2개의 파트로 나눠진다. 1파트는 성장기별 특징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공부법. 2파트는 각 과목별 도달해야 하는 공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유치원에 안 보내고 엄마표 영어로 해도 되는지, 사고력 수학과 연산은 언제 어떻게 할지, 적당한 하루 공부 시간은 얼마여야 하는지, 학군지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MBTI별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기 번아웃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과 성향에 따라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 등등 평소 공부에 관해 궁금했던 모든 갈증을 풀어준다. 방송과 언론의 학습 매니지먼트 섭외 1순위 이병훈 소장을 이제 곁에 두고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을 속 시원하게 들어보자. 저자 소개. 저자 이병훈. 교육 컨설턴트. 이병훈 교육연구소 소장. 이병훈 청담의 듀컨시어지 대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했다. 방송과 언론 및 공교육이 인정하는 학습법의 최고 권위자로 한국교육개발원 학업상담교사 연수강사 및 서울시 교육청사 교육정책자문위원, 조선에듀 진학큐레이션 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매년 수백 회가 넘는 강연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과 공부법, 입시 전략 그리고 진로 적성에서 현실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출간 도서로는 1% 공부 비밀, 공부 나이, 기적의 공부 공식, 시험 잘 보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부모의 전략 없이 성공하는 입시는 없다. 왜 대치동에서는 초등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했을까? 극강의 최상위 선행에 합류해도 괜찮을까? 내 아이는 공부 재능을 타고났을까? 잠자고 먹는 시간도 아끼며 하루에 2, 3늘 공부에 쏟아붓고 있는데 왜 성적은 잘 오르지 않는 걸까? 한 점이라도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 꼴찌에서 최상위권까지 맞춤식 암기법, 오답노트를 공부일기로 활용하는 법, 각 나이에 맞는 계획표 짜는 법과 시험 공부를 위한 6주 5회도까지. 이 책은 부모에게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대입 준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필요로 하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15년 로드맵을 보여준다. 로드맵을 얻으면 자녀 공부를 나중으로 미룰 부모는 없다. 자녀 공부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6, 7세나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양육자가 교육자 역할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는 공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습관이나 정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공부가 몸에 착 붙게 만들고 싶다면 공부를 대하는 공부 정서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마치 젓가락질 연습을 시키듯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부모와 밀착된 이 시간 없이는 공부하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 부모 세대가 자랄 때에는 때 되면 알아서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줘야 시작이 된다. 공부는 인생의 중요한 터널을 통과하는 불빛임을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공부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공부는 아이가 하지만 공부 분위기는 부모의 목. 어른도 하기 힘든 공부 습관 만들기에는 융통성이 필요 없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나고 활동이 많아진다. 아이가 피곤해할 수도 있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한다. 그럴 때 힘들어? 못하겠어? 그럼 쉬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리지만 타협 없이 힘들어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주도성이 조금씩이라도 형성되기 시작한다. 공부는 언제 해도 늦고 언제 해도 늦지 않다. 부모가 하는 선택은 자기 자신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성공하는 길이 더 좁다. 연예인의 미모학기, 유튜버의 성실함과 열정, 웹툰 작가의 재미와 수입은 공부와 재능을 맞바꾼 결과이다. 신은 99%의 평범한 아이에게 다른 재능이 아닌 공부하는 재능을 심어준 것이다. 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벌과 학력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는 않는다.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더욱더 미친 듯이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최상위 클래스로 가는 스카이 로드맵.
공부 스트레스 없이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자녀가 크길 바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돈 벌면 좋겠다는 것과 비슷한 심리. 입시의 문턱에서 아무리 후회해본들 후회는 더 많은 학원비와 고통을 안길 뿐이다. 오래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법과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이다. 최상위 클래스로 가기 위해 부모가 할 일은 아이가 15년 공부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공부 로드맵을 갖고 전체를 조망하는 것. 아이를 알고 부모 자신을 알면 실패하는 입시는 없다. 프롤로그 공부해야 할 9가지 이유. 10대 시절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전하고 있다. 공부를 통해 성취한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유용한지 소개하고 공부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한다. 대치동식 공부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부모라 해도 자녀 학습에는 무관심한 부모라 해도 공부의 진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일기 공부 정서 만들기 6, 7세 초등학교 1, 2학년. 15년 동안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공부 정서를 몸에 익혀야 한다. 공부 정서란 공부 정서는 공부를 대하는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 공부 정서가 안정된 아이는 공부하자는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책을 펼 수 있는 절제력이 있다. 공부 정서가 없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학습 격차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부터 극심하게 벌어진다. 6, 7세에는 다양한 경험, 초등 12학년 때에는 사고력 수학이나 영어 파닉스, 짧은 독서가 유효하다. TCI 기질 성격 검사로 자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2기 공부 습관 만들기 초등학교 3, 4학년.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된다. 사고력 수학이나 파닉스는 길어봤자 초등학교 3, 4학년에 마무리하고 교과서에 충실해야 한다. 자기 학년 30분이 혼자 공부하는 적정한 시간이다. 이때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면 다시 공부가 퇴행하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문이과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부모로부터 벗어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독후 활동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맞는지 스타일을 찾아주어야 한다. 아이 성향이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MBTI 검사로 자녀에게 맞는 공부 동기부여 방법을 가져야 한다. 3기 공부 독립시키기 초등학교 5, 6학년. 이 시기에는 혼자 적어도 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원에 가는 것도 엄마와 하는 것도 다 제외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도록 공부 독립을 시켜야 한다. 마인드맵 공부법을 통해 공부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훈련한다. 영어는 교과서 문법, 수학은 사칙 연산을 마스터해야 중학교 대비가 된다.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 문의과 성향을 파악해 두면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 최상위 문이과 로드맵은 고등학교 선택부터 다르다. 4기 공부 실속 챙기기 중학교 1, 2학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만인 앞에 실력으로 드러나는 때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지금까지 해온 고생이 소용이 없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비법을 수록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학군지 특목고, 외고 등 고등학교 입학에 관련된 정보도 수록했다. 목표 고등학교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5기 공부 몰입시키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별 이루어야 할 공부 완성도, 고등학생다운 공부법 번아웃 대비, 6주 5회도까지 실전 공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비법을 수록했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달라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사고력 수학은 어떤 선생님과 하든지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읽기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인데 사고력 수학은 6, 7세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접근하면 오히려 수학을 극도로 혐오할 수도 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수용 능력과 성향 파악, 적절한 관심 유발이 관건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6, 7세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다양한 것을 많이 골고루 접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 무엇이 목표였는가?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편식을 예방하고 5대 영양소에 맞춘 계획을 실천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유기와 같다. 공부를 다 골고루 맛보게 해주고 입맛을 다시는 재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는 자기주도성이 내적으로 존재한다. 기다려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이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서서히 마르게 하는 것이다. 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 실패와 결핍의 경험도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뇌, 습관, 집요함, 감정 컨트롤,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두루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다 넣어줄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아이의 경험을 부모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데에서 서서히 퇴장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ISTJ형은 거짓말을 모르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사고한다. 세밀한 계획과 마스터 플랜 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책임감이 크고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공부에 유리하다. 가령 숙제를 다 마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계획표를 짤 때에도 꼼꼼하게 시간 단위로 잘 짜는 편이다. 최상위권 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다. 하지만 신중하고 꼼꼼한 대신 순발력과 창의성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처음 풀어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킬러 문항에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한 나머지 아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STJ형 아이와 INFP형 부모. ESTJ형은 자신처럼 타인도 그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 성향의 사람에게는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적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이에 반해 INFP형 부모는 타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정반대되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아이와 감정 성향이 뛰어난 부모가 만났기 때문에 소위 말해 아이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를 맞이하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부모의 조언이나 코칭이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비슷한 유형의 멘토를 통해 우회적 코칭을 시도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부모가 사교육을 정교하게 세팅해서 쉴 새 없이 학원을 오가게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학원지를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공부 당사자인 아이가 공부 욕심이나 목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다. 다 잘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따기 어려운 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아이에게는 학원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의식 없이 학교만 오가는 현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 학원지의 면학 분위기는 아이에게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라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도 학원지 경험이 필요하다. 학원지의 사교육 프로그램들도 성적이 잘 나와야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서 노력형 아이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맛보여준다. 한번 맛본 좋은 성적에 대한 경험은 노력을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 공부 3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 관성은 한번 꺾이면 역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관성은 아시다시피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이다. 공부가 지겹고 친구랑 놀고 싶고 학원을 줄이더라도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어떻게든 공부를 해나가려는 자세나 마음을 공부 관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부 관성은 한번 꺾이면 다시 공부하려는 마음이 들기까지 짧게는 1, 2년 길게는 5, 6년도 걸린다. 재수와 N수가 반복되고 남자의 경우 군생활 후 다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언제 끝날까? 이렇게 해서 공부가 언제 끝날지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녀 공부를 30살이 넘도록 뒷바라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와 갈등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놔주는 부모가 많다.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다. 아우 모르겠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포기가 마음 한편에 생길 수 있다. 학원비 때문에 대출받는다니 제정신이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 달리는 것 아니냐.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마지막으로 친구와 놀 시기 아니냐. 중학교 가면 알아서 하겠지. 다 옳은 말씀이다. 부모 세대가 공부할 때에는 그랬다.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질문과 관심이 외부에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질문과 관심이 자기 안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자아정체성 형성이다. 심리적 혁명기로 새로운 경험과 탐색을 시도한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정체성이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 자아정체성을 통해 인생관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로 적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다. 흔히 말하는 문의과 성향도 확연해지고 끼를 발견하기도 한다. 갑자기 공부 욕심을 부리는 아이도 있다.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서 현실에 눈을 뜨는 성숙한 아이도 보인다. 데일리 플래닝도 좋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플래닝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을 듯하다. 왼쪽에는 당일 플랜을 기록했으면 오른쪽에는 공부한 것을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연수 분수 수행평가 과제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것을 토대로 책을 보지 않고 오른쪽에 자연수 분수에 대해 아는 대로 적는 것이다. 공부했다는 입력 과정을 자기 것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출력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다.
많이 해볼수록 입력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즉,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추천하는 독립적인 공부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워드만 가지고 써보는 것이다. 쓰다 보면 무엇을 모르는지, 개념을 익혔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위주이며 본격적인 교과에 대한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학업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시험이 없으니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이 되어 갑자기 시험을 보면 당황해서 잘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는 절대평가라 시험을 잘 봤다고 방심하는 학생들도 있다.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듣는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 영재 소리도 듣고 중학교 때 전 과목 A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고등학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고 내신도 훨씬 더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칫 낙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